안녕하세요, 남스타입니다. 요즘 너도 나도 건물주 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이 기사도 과일 장수도 회사원도 건물주 할 수 있다. 이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. 요즘은 이렇듯 누구나 건물주를 꿈꾸고 또 꿈만 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있죠.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아직 기회는 있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라고.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꾸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연예인들 빌딩 투자 사례도 한몫합니다. 서태지 씨가 300억 시세 차익을 남겼다더라. 어느 연예인이 얼마짜리 빌딩 샀다더라. 뭐 기사가 계속 나오죠.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, 부럽네. 뭐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지. 몇십억, 몇백억짜리를 그냥 쉽게 사네. 뭐 이렇게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건물주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연예인 건물주가 탄생했죠. 가수 다비치 강민경 씨가 65억짜리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. 합정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했죠. 어떤 건물 샀는지, 이 투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지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. 이번에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. 대지 면적 43.5평, 연면적 약 125평, 지상 5층, 지하 1층 규모 건물이고요.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강민경 씨는 이 건물을 65억에 매입, 평당가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. 강민경 씨가 런칭한 의류 브랜드 아비에모와 쇼룸 및 사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죠. 위치는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에 이 홍대 솔레길 라인이에요. 대로변에서 하나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로드뷰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대로변보다 대로변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여기보다 오히려 강민경 씨 매입한 건물 있는 이 이면도로 라인이 상권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상수동 카페 거리는 가보면 좀 골목골목이고 길도 좁고 해서 사실 여기가 사옥용 건물을 찾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동 카페 거리보다 이 홍대 솔레길 라인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. 홍대, 상수, 합정 뭐 이쪽이 뭐 워낙에 전통 상권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젊은 세대들 많아서 쇼룸 광고 효과도 있을 거고 의류 브랜드 사옥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였다고 생각됩니다. 건물 디자인 자체도 좀 유니크한 편이죠. 일반 사무실이면 좀 안 어울렸을 수 있는데 의류 브랜드 사옥으로 활용된다고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원래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. 리모델링이 한번 된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이 2009년도에만 해도 이런 모습의 건물이었는데 2010년에 지금의 건물로 재탄생이 됐죠. 이렇게 아예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이 됩니다. 리모델링만으로도. 이 과정에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차익 실현이 가능해지죠. 리모델링 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외관이나 컨디션이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건물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관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파악하셔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죠. 이제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 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뭐 어떤 데서는 시세다, 어떤 데서는 비싸게 샀다, 가격에 대해 말이 많죠. 근데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 바로 맞은편 이 건물이 올해 4월에 평당 1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. 강민경 씨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신축해야 되는 건물이죠. 거기에 강민경 씨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평당 1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. 이 사례를 비교해보면
강민경 씨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갔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겁니다, 사실. 땅의 가치도 더 높고, 입지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강민경 씨 건물 있는 곳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 신축해서 다시 매물로 나오면 얼마에 나오겠어요? 1억 2천에 가져간 거 신축하는 건데. 그러면 지금 옆에 호가 2억 이렇게 나오겠죠? 지금 이 호가 2억짜리 건물이 매매가 성사되긴 어렵겠지만 이 지역 시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. 사실 강민경 씨 같은 연예인이니까 자금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평당가 뭐 1, 2천에 목숨 걸지 않고 편하게 투자했다고 봐야죠. 이 맞은편 신축용 건물을 1억 2천에 들어간 게 사실 좀 비싸게 들어가면서 이 지역 시세가 좀 높아졌다, 조금씩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입장 바꿔서 내가 건물주인데 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맞은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1억 2천에 팔렸어. 그럼 당연히 그보다 높게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라인에 지금 뭐 마땅한 매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강민경 씨의 선택지가 좀 좁지 않았을까 싶네요. 뭐 가격적으로 사실 엄청 메리트 있게 건물을 산 건 아니다. 이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또 뭐 엄청 비싸게 샀다.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. 주변에 거래된 게 있어서. 본인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쇼룸 및 사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당한 건물 가져가지 않았나 싶네요. 딱히 뭐 당장 손댈 것도 없고 건물 디자인이 좀 특이해서 광고 효과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 라인에 이런 번듯한 건물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건 연예인 투자일 때 얘기고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투자는 지금 쉽지가 않죠. 대출 비율도 너무 높고 건물 임대료로 절대 이자 감당이 안 되죠. 언론에 알려진 대로 강민경 씨가 이 건물 매입하면서 현금 15억 그리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대출 일으켜서 산 건데 그럼 이율 5%로 놓고 보면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이 나갑니다. 이 건물 연면적이 약 125평, 거기서 계단 면적 이런 거 좀 빼면 얼추 100평 정도라고 가정하고 그럼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준다고 해도 또이또이죠. 남는 것도 없이. 이런 거는 진짜 여유 있거나 본인 쓸 목적이 아니면 투자용 접근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. 절대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됩니다. 뭐 1층이야 평당 20만 원 가능할 수 있다 해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4, 5층까지 임대료가 높을 수가 없죠. 이 건물이 좀 아쉬운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실사용 목적 아니었으면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엘베 없이 4, 5층 임대 맞추기가 쉽진 않으니까요. 더군다나 강민경 씨는 이 건물 4억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데 만약에 전층을 다 쓰게 되면 임대료도 없겠죠. 이건 진짜 강민경 씨가 연예인이고 자금 여유가 있고 4억으로 쓸 거니까 가능했던 매입이고요. 그냥 평범한 직장인, 일반인들이 투자용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기에는 좀 벅차죠, 지금. 금리도 올랐고. 그러면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떤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고민을 해봐야겠죠. 저라면 이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을 구경하고 나면 이 바로 옆에 이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. 왜? 바로 옆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차익 실현하고 팔 수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줬잖아요. 이 건물은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보다 노후화된 건물이니까 평당 1억 5천보다 좀 더 낮은 시세로 매입할 수 있으면 이걸 컨택해서 리모델링해서 밸류업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 건물보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이 더 나은 상황이죠. 강민경 씨가 매입했던 건물도 이런 적벽돌 건물이었잖아요. 옆에랑 비슷한. 근데 지금
아예 다른 모습이죠. 지금 이 낡은 건물도 리모델링 해주면 새로운 가치의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가치가 달라지겠죠. 물론 이 건물주 분도 옆 건물 평당 1억 5천에 팔렸다는 거 들을 거고, 그럼 나도 1억 5천은 받아야지, 이렇게 되긴 할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. 근데 혹시라도 이런 건물을 1억 5천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면 이 건물 컨택하는 게 황금적인 측면이나 가치 상승을 시키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이 건물도 리모델링 잘 해서 강민경 씨 건물처럼 환골탈퇴 시키면 되거든요.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라인에 좀 번듯한 건물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바꿔놓으면 또 괜찮은 건물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투자 사례 나오면 얼마에 샀다, 대출 얼마 받았다,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입지 분석도 해보시고 이걸 왜 샀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나였으면 어떻게 했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 빌딩 매입하실 때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기사들 보고 또 15억으로 65억 건물을 살 수 있네. 나도 15억 들고 있는데 나도 5, 60억대까지 건물 봐야겠다. 이런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건 연예인 강민경 씨니까 가능했던 겁니다. 진짜 현금 흐름 풍부한 분이라면 모를까?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대출 비율 높게 들어가는 거 정말 비추천입니다. 최소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들고 계시는 게 좋아요, 지금은. 10억으로 60억 건물 사기,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 다 옛날 얘기입니다. 이렇게 연예인 투자 기사 나가고 나면 또 비현실적인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, 고객분들이.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남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